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는 25년에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여기저기서 너무 이르다는 말에 사주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3단 콤보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다들 말리면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그래서 한 27년 정도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취직이 돼서 경력 쌓고 이직 거친 덕분에 편안하게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월 100만 원이면 아르바이트 이게 하나로 되나? 이게? 그러게요. 뭐 고액과외를 하셨나? 다 쓸 만큼 벌어가지고 다 쓸 만큼 소비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현타도 오고 해서 이제 안 쓰게 됐다 이거겠죠?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가 구매를 목표로 열심히 저금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 저축액을 들으면 깜짝 놀래요. 80% 저축하니까. 250만 원씩. 제가 걱정도 많고 결혼하고 아기 생각도 있어가지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년이면 목표로 했던 1억 정도를 모읍니다. 잠깐만 지금 나이가 어리신데 26인데 27에 1억. 네. 27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3기 신도시 청약 한번 넣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경제 공부나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감당할 수 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 적금만 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고민입니다. 다만 3기 신도시 교산 쪽을 생각하는데 사전 청약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과거엔 치열했죠. 무주택자지만 세대주는 아빠여서 세대원으로 청년형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24년 2월경에 이목지구에 청약을 넣어봐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좀 더 모아야 할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가 최대 고민인데 어차피 아파트 구매가 일시불은 아니니까 25년도엔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어보고자 경제신문 책을 읽으면서 공부 중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위치가 압구정역 근처라서 교산 신도시를 생각했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인남님이 아직 많이 공유를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결혼하실 그 상대방이 있는 거죠. 네, 예. 있는데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도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26세면은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렇게 조언하셨겠죠. 뭐 이렇겠죠. 네. 조금 더 사귀다가 결혼해라. 네. 아직 뭐 28에 결혼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28까지는 그러는데 이제 29, 30 되면 또 왜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이야. 28까지는 좀 천천히 해. 괜찮아.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 근데 29 가을 되면 너 왜 이렇게 결혼 안 해? 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바뀌어. 우리 계절 같네요. 계절. 여름에 아우 더워 죽겠다. 이게 더워 죽겠다. 31살에도 똑같아. 30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근데 32 되면 너 왜 아직 결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 아빠가 갑자기 바뀌십니다. 부모님들이. 이게 중간에 그 텀이 없으세요. 미지근한 게 없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현재까지 저축으로 모은 돈이 8,800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조금 뽀록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자, 일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금으로 1,500만 원을 줬는데 이걸 코인으로 줬구나. 그죠. 코인이 막 급등하면서 이제 돈 모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8천이 된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쟁여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저축도 매달 250을 하는데 청년희망적금 50만 원. 이 청년희망적금은 이제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저거는 이제 다시 가입할 수 없는 거고 저거가 좋은 게 이제 금리도 높을 뿐더러 이제 만기도 길지 않아요. 이제 내년 지금 청년 도약계좌 이거는 만기가 막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서 별로 그렇게 썩 끌리지는 않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어쨌든 금리 높아서 괜찮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지금 신협적금도 190만 원. 그럼 이거 신협적금도 어쨌든 뭐 금리가 좀 높아서 이금융권 일부러 저기를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럼 이것도 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5만 원 요거 어떻게 청약 통장을 5만 원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시겠는데 아시다시피 청약을 민영주택만 생각한다면 2만 원만 넣어도 상관은 없죠. 예치금 지역별 예치금 그렇죠. 한 방에 넣으면 되는데 공공주택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10만 원은 최소한 넣어야 되고. 근데 이분이 그 아까 청년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청년특공을 사실 금액은 안 보거든요. 금액은 안 보고 소득 얼마냐, 뭐 거기 해당 지역에서 얼마 살았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언제냐 이것 따져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상관없으나
다른 공공주택의 미래 청약을 할 걸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저는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보고 네. 그런데 사실 일반 공급은 가능성 없습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 없고 네. 10만 원씩 넣는 것도 여유가 된다면 한 11만 원? 왜냐하면 청약제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청약제도 바뀌어가지고 그 미성년 기간 동안 인정해 주는 맞아요. 게 기존엔 2년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17살부터 넣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또 막 바꿔주고. 5년을 하고 이게 소급 인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 정보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 청약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득인 거고 네. 그거 알고 17살 때부터 가입시켜 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젠 제도가 그렇게 휙휙 바뀌니 여유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입하고 네.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인정 금액도 미래엔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바꿀 수도 있죠. 네, 한 11만 원씩 넣어서 남들보다만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넣어서 나쁠 거는 없을 것 네, 같다. 여유가 되시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넣어서 좋을 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적게 넣으면 항상 이제 상대평가니까. 네, 저 상대평가라는 거. 농가족금이 뭔가요? 저거 이제 농업인 분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인데 네. 저게 이율이 한 10%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꽤 높은 저축인데 이제 할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할머님께서 저기를 하신데 농업인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적금 아마 저 한도가 제한이 있어서 그러신 네.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알뜰하게 금리 높은 걸로. 농가적금. 네. 농가적금을 만약에 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이건 무조건 하는 게 좋겠네요. 무조건이죠. 10% 정도면은 뭐 웬만한 투자보다 좋을 것 같은데요. 채권 하느니 뭐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래저래 뭐 농촌에서 또 혜택을 주는 게 좀 있네요. 네. 네, 그럼 지출 보면은 휴대폰 2.4만 원. 이 정도면 뭐 네, 제가 봤을 때 뭐 훌륭한 것 같고 식비도 18만 원. 회사에서 저기를 안 준대요. 밥 저기를 안 해서 월급에서 써야 되는데 18만 원 정도. 그럼 진짜 알뜰하게. 심지어 저것도 주 5일 할 때 식비고 네. 지금은 주 1일 재택근무로 돌아가가지고 저거 한 14만 원 정도 그 그래요? 언더로 쓴다고. 야, 진짜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몇천 원 쓰시는 거잖아요. 알뜰살뜰 정말. 너무 대단하신데. 네. 네, 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이시긴 한데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저게 조금 다른 비싼긴 거를 한데. 뭐 안 쓰시니까 네. 이 정도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교통비도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고 네. 용돈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네. 데이트 비용이 뭐 20만 원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총액이 뭐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돈을 안 쓰시고 사신다고 보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네. 이게 사실 가능하죠. 그래도 뭐 하루에 2만 원 꼴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써야죠. 야 진짜 와 하루에 2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하루에 2만 원인데 교통비 뭐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하루에 2만 원에 사람이 산다면 옷도 사야 되고 뭐 화장품도 사야 되고 막 할 텐데 데이트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라면은 뭐 거의 쓰지 않는 거잖아요. 데이트에 엄청난 투자를 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지금 8,80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특별하게 지금 뭐가 문제는 없단 문제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데이트 비용. 이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럼 주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도 보면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인데 이게 힘든 거죠. 힘들지만 저축을 위해서 부모님과 거주 중이다. 네, 아주 좋은 마인드이시고요. 요 4시간 동안에 뭔가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하면서 자기 개발을 나름대로 하시면은 또 나쁜 건 아니니까 차량 없고 좌석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요거를 요 시간에 뭐 이제 다른 거 하시면서 네. 알뜰 교통카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쓰면은 조금 뭐 그 광역 할인이죠. 네, 할인되죠. 근데 그것마저는 되니까.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나이스죠. 문제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사례. 네, 그럼 한번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요 부분을 좀 여쭤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끌 저축이님. 네. 네, 그 우선은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저도 이제 그 결혼 뭐 소위 말하는 결혼 전도사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앰버서더. 결혼 앰버서더. 결혼 앰버서더. 결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건가? 결혼 앰버서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왜 결혼을 이렇게 늦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혹시 남자친구와의 어떤 뭐 그런 거를 부모님이 알고 계신가요? 남자친구의 존재를? 네, 알고 있어요. 그래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 27년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26년이나 5년에 하면은 헤어져요? 안 좋지만 똑같은 남자인데 27년에 해야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24년 정도의 그 교산 신도시 청약을 넣고 한 30년도 정도에 입주를 하면은 27년도쯤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당첨이 된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지난번에 뭐 다른 어떤 사연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또 그 나눔형이고 네. 그 시세 차익이 또 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쉐어를 또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거주 의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입주하게 되면 2030년에 네. 그러면 우리가 2035년까지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치면 네네. 뭐 결혼하고 한 8년에서 한 9년 차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애도 하나 있어서 애가 한 초등학생도 될 수도 있잖아요. 애도 낳고 싶어 하시니까. 네네. 근데 그쵸. 이게 평형이 되게 작은 평형을 아마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첨이 돼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평생 살자. 그게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당첨이 그쵸. 돼도 아마 우리는 뭐 2034, 5년에 팔 거란 말이죠. 맞아요. 여기서 계속 살자 우리는 그냥 이 교산에서 우린 뿌리 내리고 살 거야는 아닐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과연 베팅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얘를 당첨받는 실이익은 얘가 다른 아파트들 대비 싸게 사서 그거에 대한 이득분만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그 부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물론 있겠지만 엄청 크진 않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쉐어를 또 나중에 하면서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100% 버는 것도 아닌데 100%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당첨돼도 내가 나중에 팔아야 되고 쉐어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는 투자면 상관없어요. 투자면. 돼도 좋고 안 되면 말지 뭐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결혼도 미루고 내가 여기로 이사도 가서 내가 애도 낳아야 되고 막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이 타겟이 여기에 다 걸려.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하면 안 되죠. 나는 집은 다른 걸로 하고 돈은 뭔가 다른 걸로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괜히 사전 청약이 되면 또 그 중간에 집을 청약 말고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나 뭐 위치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고민될 거예요. 집 사면 이거 다 취소돼 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분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남자친구도 좀 저축을 좀 잘하시나요? 네, 다행히.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사주를 좀 여러 번 보세요. 사주를 좀 여러 번 봐가지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좀 사주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한 번 봤는데 좀 결혼을 늦게 하라고 나왔나요? 네. 그 남자친구분이랑 교제는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이나? 지금 한 3년 정도. 3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은 남자친구도 돈을 좀 모아놨나요? 네. 남자친구랑 합해서 한 1억 5천 정도. 그래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러면은 그 차라리 좀 사주를 조금 다른 데서 한두 번 더 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용하다는 분. 사주 추천 좀요. 댓글로. 좀 우리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어디 뭐 인천에 용하다는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24년에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좀 젊게 좀 나오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또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또 둘이서 또 이렇게 돈을 바짝 모으면 돈을 더 많이 또 모으기도 하고 이 부동산으로 뭔가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사실 돈을 바짝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남편, 아내의 직장이 딱 정해져야지 우리가 어디에 집을 얻을지가 딱 명확해지잖아요. 네. 여기 살 거면 뭐 청약을 여기다 넣든지 아니면 뭐 청약이 없으면 뭐 구축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게 딱 정해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부동산을 사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쌍문동 애기보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집이잖아요. 이거 사주가 아니야. 뭐든 상관없습니다. 24년에 결혼 안 하면 너 하면서 막 남자친구가 7천만 원 왔지? 이러면서 바로 이제 나옵니다. 아니면 결혼은 해도 되는데 부적 하나 써야 된다 그러면.
부적 쓰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봐서 뭐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뭔가 이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좀 좋아하고 꽂히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단지나 특정한 맞아. 곳에 딱 꽂혀. 그러면 저기에 모든 인생 플랜을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네, 맞아요. 나는 저 아파트 사야 되니까 저 아파트 살려면 앞으로 4년 더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4년 뒤에 결혼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4년 뒤에 정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 그 사이에 막 우리가 남자친구랑 막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직업이 막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거보다는 우선은 우리 인생을 먼저 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을 끼워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아주 잘하고 좋고요. 있어요, 진짜.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시면 힘들진 않으세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루에 2만 원 쓰면서 사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평일에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길어가지고 지쳐서. 쓸래야 점심 먹고 뭐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데이트 비용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데이트 비용도 주 한 번 만나도 한 4, 5만 원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적게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둘 다 약간 그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남자친구분들 이거 맞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나 그런 것들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그 영상을 제가 올리면은 항상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으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 혹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분 이거 어디서 만났는지 좀 물어봐도 됩니까? 저는 대학교 선배예요. 대학교에서. CC였구나. 네. 그 재테크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재테크에서. 네, 주입식으로. 누가 본인이 주입을 당했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주입식으로 우리 돈 모아야 된다. 남자친구를. 야. 그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자, 남자친구분이 복이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이렇게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정신 세계가 형성이 잘 안 된 어릴 나이에 잘 주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만약에 이렇게 안타깝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없어. 나가면은 서로 찾기 힘들어 이런 사람. BMW 타고 와가지고 이게 키 이렇게 여기 소개팅 그 식탁 위에 올려놓고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주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얘기 한번 잘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키운 애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갖고 논 애니까 얘만한 애가 없다는 걸 잘 좀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빠른 결혼 또 기원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사전 청약이 지금 참 제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고 네.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사전 청약이 됐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없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마음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 당첨되면 그걸로 무조건 당첨 확정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집 사지 마. 그러니까 그 고민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사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사전 청약 본 청약까지 기다려가지고 가는 게 맞나? 근데 문제는 얘가 확실하게 무슨 메리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본 청약 됐을 때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이 토지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분양가도 변수고 분양 시기도 변수고 그래가지고 그 이기 신도시 가밀지구가 11년 만에 입주했나 12년 만에 입주했나라는 게 있어요.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11년 만에 입주하면서 뭔가 되게 한탄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시면 사전 청약 되시고 그 폭등기를 다 전세만 한 10년을 사신 거예요. 이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돼야 되니까 입주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한 7, 8년 동안 사전 청약만 되고 본 청약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집값은 막 폭등하고 근데 나는 집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차라리 그냥 집을 샀으면 되는 건데 네. 돈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네.